자, 회의관리 2급 마지막 파트 문제 3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1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3일은 2021년 회계 연도 중 100만 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매출 채권 잔액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매출로 인한 당기 중 현금 유입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유입입니다. 유입. 돈 들어오는 금액을 뜻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T자 그려봐요. 자, 그럼 기초금액 얼마예요? 20만원이라고 쳐요. 자, 매출이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걸 모두 외상거래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외상매출금 발생된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100만원. 합치면 얼마예요? 120만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말금액은 얼마예요? 15만원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회수된 금액은 얼마예요? 120만원에서 15만원 빼면 돼요.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맞아야 되니까. 얼마? 회수된 금액은 105만원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2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 12월 20일 상품 1만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이를 매출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주식회사 3일에 12월 31일에 필요한 결산 수정 분계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수익 인식 기준에서도 잘못됐어요.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매출로 인식했다는데 원래 2021년도 12월 20일에서는 본래 회계 처리를 할 때 차변에 이제 현금으로 받고 대변에 상품 매출이 아닌 본래는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잘못 처리되었잖아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12월 31일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를 했으니까 그 상품 매출에 대해서는 취소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있던 상품 매출은 수익 자체를 소멸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로 이렇게 만원을 없애버리는 거고요. 대변에는 이렇게 이제 선수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서 다시 돌려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냐? 매출로 들어간 부분.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3번입니다. 다음 중 외화자산 부채의 환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환산이라고 하면 그거죠. 그 12월 31일자 외화 평가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결산 시 화폐성 자산을 보고 기간 말에 마감 환율을 적용하도록 환산하도록 보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화폐성 외화자산 이제 외화부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감 환율을 적용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자,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결산 시 화폐성 외화 부채의 경우 환율이 내릴수록 손실이 발생한다. 환율이 내려가면서 돈 갚는 금액이 적어진다거든요. 외화 부채는 내가 돈을 줘야 될 입장인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을 줘야 될 입장인데 그 돈을 줘야 될 입장에서 돈을 이제 환율이 내려가잖아요.
돈도 어떻게 돼요? 돈도 갚아야 될 금액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럼 손실이에요? 돈 줘야 될 입장에서는요, 내 돈이 적게 주는 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한테 이익에 해당이 돼요.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화폐성 자산의 예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대여금 등이 있다. 그렇죠. 화폐성 자산 예로는 그렇죠. 이게 이제 화폐성 자산이니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화폐성 부채의 예로는 매입 채무, 차입금, 사채 등이 있다. 진짜로. 사채에 관련된 검색을 찾아보니까 외화 평가에 대한 사채에 대한 내용이 그 블로그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좀 없어요. 아마 이건 노무이나 그런 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채를 제가 보기에는 돈을 빌려주는 쪽에 차입금으로 만약에 지급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평가를 한다고 봤을 때는 좀 맞다고 봐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맞다고 이제 보고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 환율이 내려갈수록 나는 더 돈을 안 갚아줘도 되니까 이익이 발생한 쪽이므로 2번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4번입니다. 다음 중 기업이 공인 회계사로부터 매년 회계 감사를 받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가 좀 감사에 대한 좀 그런 부분이 좀 포진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3일 회계법인에서 주최를 하는 문제다 보니까 회계감사 문제는 안 나온다면은 좀 아쉽죠, 사실. 자, 그래서 회계감사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이제 문제가 나와요. 저는 이제 상장 회사는 아니지만 비상장 회사에 저는 취업을 했었고 5년간 실무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저는 수십 번 이거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주 하는 건 아니지만 보조 역할도 했었고 뭐 나머지는 뭐 알아서 그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감사를 좀 많이 받아봤었는데 주된 이유가 뭐냐 이랬을 때 저는 확실하게 이제 문제를 보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재무제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독립적인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기 위해. 맞아요.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독립적인 전문가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무제표가 이게 진짜 신뢰성이 있는 재무제표냐, 정말 개판 쳐서 완전 분식 회계를 했냐라고 했을 때 그러한 감사 표명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게 회계감사의 주된 이유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회계감사를 받았을 때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 하는 거고, 만약에 회계 처리가 만약에 올바르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거에 시정할 수 있는 부분도 해당하는 게 회계감사를 받는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회사 직원들의 내부 공모에 의한 부정을 적발하기 위해? 아니에요. 이거는 회계 장부가 잘 돼 있냐 잘못 돼 있냐 그거를 파악하는 거지 부정 적발하기 위해서 회계감사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기업의 회계 부서에서 연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대한 작업을 지원받기 위해. 회계감사는요, 컨설팅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력해 놓은 게 잘 돼 있는지 잘 못 돼 있는지 그걸 보는 거지 컨설팅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회계 쪽 컨설팅을 하시는 분한테 가셔야 돼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 4번. 주주 등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경영자의 재무보고 책임을 회계 전문가에게 위탁하기 위해. 이 수탁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경영자죠. 경영자가 수탁 책임 보고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회계 전문가에 위탁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아예 쌩으로 다 맡긴 거랑 다름이 없는 거죠. 외부 사람 불러와 놓고 우리 저 장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솔직히 회계감사 받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주된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5번입니다. 자, 회계 정보 이용자들은 재무제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맞죠? 회계 정보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이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총 자산 증가율은 전기와 비교하여 자산 활용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총 자산 증가율. 전기와 비교하여. 근데 전기와 비교하진 않죠. 자산 활용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아니죠. 사실 재무제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분석은 맞긴 하지만 사실 전기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크게 맞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봅시다. 당기 영업이익률은 전기와 비교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영업이익률은 이제 그러니까 이거죠. 영업이익에서 매출액만큼 나누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전기하고 비교를 하면서 수익성 변화를 볼 수 있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증가를 했을 때에 대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 영업이익을 비교했을 때,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유동 비율 및 당자 비율을 통하여 회사의 지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맞아요. 유동 비율과 당자 비율은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 나눈 거 있잖아요. 당자 비율은 당자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나눈 거기 때문에 그 부채에 대한 지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부채와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 4번. 자,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을 통해 재무적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부채 비율이 그때 제가 회차마다 얘기하지만 1하고 2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위험 지수가 크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재무제표 분석을 통하여 정보에 올바르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6번입니다. 재무 비율 중 당기 순이익을 발행한 유통 보통 주식 수로 나누어 한 주당 창출한 이익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유통 보통 주식 수. 한 주당 창출한 이익. 이거죠. 당기 순이익에서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 이런 거. 이거 뭐예요? EPS죠. 주당 순이익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7번입니다. 이 문제는 11월달 문제에도 나온 바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1월달인가 3월달에도 이 문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2021년 동정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개, 주식회사 월드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아래의 자료를 토대로 나눈 토론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의견을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다른 회사와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되고요. 역시나 11월 달에 이 문제가 나왔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당기 순이익을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월드가 높아요. 근데 문제를 봤을 때 영업의 수익이 지금 월드가 높고요. 판관비는 하고 매출 총이익을 봤을 때 매출액을 봤을 때가 월드가 가장 높아요. 근데 영업 외 수익으로 지금 많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이 좀 크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철희입니다. 주식회사 월드의 영업이익이 주식회사 3개보다 높아서
영업 성과는 압도적으로 주식회사 월드가 좋군요.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크게 이제 금액 차이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2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세계보다는 높은 거는 맞고, 영업 성과는 압도적으로 월드가 높다는 게,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꼴랑 2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2번, 3번, 4번이 다 맞으면은 1번이 정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압도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번. 매출 총이익률은 세계가 50%, 월드가 37.5%라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률은 세계가 더 높습니다. 자, 여기에 매출 총이익 있죠? 자, 각각의 매출액 있죠? 자, 요걸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사실 그 세계 거는 사실 계산 안 해도 50%가 나오긴 하거든요. 매출 총이익률이. 근데 월드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나누기 80만원이에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은 37.5%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마진율을 정할 때 이제 세계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을 좀 크게 잡았고 월드는 마진율을 그렇게 크게 잡지는 않은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은 세계가 너무 높다는 게 결과치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순희입니다.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동일했을 때 매출 규모는 월드보다 세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은 월드가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출액만 봤을 때 상품의 가격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매출액은 월드가 가장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월드가 높다는 것도 사실 그 매출액만 봐서도 점유율이 높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단지 매출 총이익률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 월드는 당기 순이익이 세계보다 월등히 큰 것은 영업이익보다 더 큰 영업의 수익이 발생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 기업의 영업의 수익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월드에 대한 당기순이익은 사실 영업의 수익이 크다는 것도 사실 한몫합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크게 나온 것 뿐이고, 근데 세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의 수익이 적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영업의 수익이 만약에 15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당기순이익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차이 났겠죠. 20만원이네. 이렇게 차이 났겠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이 월등히 크다라는 것도 사실 같은 영업의 수익이라면 하면은 그렇지 않지만, 이 월드 같은 경우에는 영업의 수익으로 당기순이익이 커진 거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4번이 맞지만 1번이 틀렸다. 왜냐? 압도적으로 월드가 높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을 바꿔서 당기순이익이 압도적으로 월드가 좋군요 이러면은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하다입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8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매출 채권 회전율과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매출 채권 회전율,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뜻합니다. 자, 매출 채권 회전율은 매출액에서 평균 매출 채권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8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출액 5천만원과 평균 매출 채권 1000만원만큼 나눠버리면은 5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은 5회이고요. 정답은 바로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360일로 가정하니까 회전율 5회, 그 다음에 이제 기간 360일입니다. 그러면은 360 나누기 5회로 잡아주시면 돼요. 원래는 1년이 365일인데 형이상 360일로 잡았고요. 360 나누기 5회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72일이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9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단기 중 유통, 보통 주식수의 변동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주당 순이익이에요. 일단 산식은 어떻게 냐면은 아까 그 EPS 구하는 산식이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단기 순이익에서 그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단기 순이익은 1000만원, 한 주당 이제 가중 평균 보통 주식수는 만원이 됩니다. 자, 그럼 단기 순이익은 1000만원, 한 주당 시가는 만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1000만원에서 만원만큼 나눠주면 되죠? 얼마가 돼요? 한 주당 1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40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한 신문기사 내용의 일부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까요? 재무제표에 딸린 주석이 투자정보 창고이다. 솔직히 저 얘기할까요? 주석 다 못 읽습니다. 절대로 다 못 읽어요. 진짜 주석이 진짜 10페이지라면 하면 읽겠거든요. 10페이지 이상 되는 회사가 억수로 많죠. 거의 50페이지 막 100페이지 막 되는 회사도 있고 다 못 읽어요. 진짜로. 그거 읽으려면은 진짜 빠르게 이제 뭐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전 100페이지 다 읽는다 하면은 전 못 읽거든요. 그게 10개 회사가 있다고 쳐요. 100페이지를 다 읽었다고 쳐요. 그 며칠 걸리겠어요? 그거 다 읽다가 말아요. 그래서 투자정보 창고는 맞는데 솔직히 페이지가 많으면은 다 못 읽는 그런 최대 단점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투자하는 거야 나쁘진 않은데 정보를 알고 투자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IFRS 시대에서는 주석의 위상이 달라진다. 사실 좀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 현재 지금 우리 시대에서 IFRS를 많이 적용하고 있는 상장회사는 거의 IFRS지만 이제 K갭 쓰는 회사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이제 주석의 위상이 달라지는 건 사실상 맞아요. 진짜 왜냐면은 숫자로 보는 수치하고 이 주석으로 까보는 이런 부분하고 이게 회사의 비전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한 부분도 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석이 진짜 회사의 그런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솔직히 좀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진짜 그런 게 맞고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은 대부분의 정보가 주석이 담기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이거 다 읽어보는 건 사실 맞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100페이지나 되는 부분을 다 읽기는 솔직히 힘들긴 하죠. 근데 다 읽어보면은 진짜 이 회사가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지 어떤 비전이 있는지는 보이긴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회사에 투자할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또 달린 거죠.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IFRS를 적용한 재무제표의 수치들은 경연진의 판단과 추정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며 주석은 한마디로 정보의 보고라고 설명한다.
이게 실제 기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자, 그래서 이 신문 기사에 대해 회계 전문가가 다음과 같은 논평을 했답니다. 타당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솔직히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주석이라고 봐요, 저는. 주석이 이 회사의 이 정보를 끌어올릴 수 있다 라는 핵심을 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수능 국어 영역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그게 답이 될 거예요.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석은 비교적 설명이 길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둘 이상의 계정 과목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왜냐면은 주석은 숫자로만 대답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길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둘 이상 묶어서 설명하게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다. 그 다음에 2번. 최근 기업 회계는 주석 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이건 맞아요. 솔직히 맞아요.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현재 기업 회계는 주석 공시를 진짜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진짜 이 주석 공시가 진짜 회사 정보에 대한 그런 진짜 그런 부분도 있고 주석을 강화해야지 투자자들이 그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거짓을 작성했는데 투자했다가 막 진짜 돈 날려버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주석은 해당 재무제표상 관련 과목 옆에 주석 번호를 표시한 후 별도의 주석 번호 순서대로 필요한 설명을 한다. 이거 맞아요. 이거는 혹시나 여러분들 그 DAIT, FS 이런 이제 여기에 검색을 하시면은 그 주석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지라고 따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확인해 보시면은 3번은 맞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입니다. 4번은 틀렸습니다. 자,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 안 돼요? 아니죠. 5대 재무제표 중에 주석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주석의 위상이 달라진다는 기사가 과연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진 않지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요성 강조된 것까지는 맞는데 포함되진 않지만 그러니까 포함된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답은 틀렸어요. 포함되지 않지만이 틀린 거고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풀이 및 해설이 모두 끝났습니다. 회계관리 2급 7월달과 11월달 현재 제가 9월 19일자에 작업을 했고요. 원래는 9월 18일자에 작업을 하게 될 7월달 부분을 제가 모르고 11월달 거부터를 먼저 작성을 해버려서 11월달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7월달 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업로드 하는 거는 7월달 먼저 업로드하고 그 다음 11월달 업로드 순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올릴 거고 목요일에 두 개 다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9월 23일자 시험을 치시는 분들, 그 이후에 시험 치시는 분들, 2024년도에 시험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자료를 꼭 보아주시면 좋겠고요. 8회차까지 이제 모두 다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회계관리 2급은 여기서 이제 완결을 이제 하는 거고 11월 달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완결이 되는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은 회계관리 2급을 제가 2012년도에 취득을 했지만 회계관리 2급을 할 때 저는 진짜 재미있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신문 내용 있잖아요. 이 회계관리 2급에서 만든 신문 내용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무슨 이러한 사항에서 분석하는 문제가 저는 정말로 재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깊게 지금 감명받은 문제가 뭐냐면은
약간 신문 내용 중에서도 좀 분식회계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댓글 중에서도 이 분식회계 관련된 문제와 신문기사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있어서 좀 문제가 좀 흥미롭게 봤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무 경력도 있는 사람이고 현재는 제가 지금 훈련교사 지금 3년째 지금 경력이 있긴 하지만 저는 진짜로 그 문제들이 정말로 많이 흥미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운 게 7월달 문제하고 11월달 문제는 솔직히 좀 재미있었다는 문제가 좀 별로 없었는 것 같고 특히 11월달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아요, 엄청.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풀이하는 데는 좀 제가 나름 쉽게 한 것 같지만 솔직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은 회계관리 2급 치고는 난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11월달 문제가 난이도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 문제가 12월달 문제가 난이도가 높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높은 난이도가 7월달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재미있었던 문제가 3월, 6월, 9월달 문제가 조금 많이 재미있었어요. 저는 그런 게 좀 많이 인상 깊게 남게 됩니다. 자, 프리에서는 여기까지 진행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좀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좀 편집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혹시나 이해 잘 안 되는 부분은 부연 설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7월달 거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가버렸는데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시고 꼭 합격하시고 그리고 회계관리 1급 및 재경관리사까지 모두 다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기로 하고요. 앞으로 2023년도 남은 기간 2024년도까지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계관리 1급으로 이제 뵙도록 하고요. 회계관리 2급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도와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